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월 23일입니다. 434년 전 이날 조선의 남쪽 끝 부산 앞바다에 수백 척의 배가 나타났습니다. 그 배들이 육지에 닿는 순간부터 조선을 무대로 한 7년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는 그 전쟁을 임진왜란이라 부릅니다. 임진왜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조선과 일본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이 전쟁을 16세기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 봅니다. 조선, 일본, 명나라. 세 나라가 한반도를 무대로 격돌한 대규모 국제전이었습니다. 오늘은 1592년 5월 23일 첫 함선이 부산 앞바다에 나타나던 순간부터 시작해 7년에 걸친 전쟁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전쟁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16세기 일본의 전국시대를 평정하고 일본 열도를 통일한 인물입니다. 그는 통일 후 막대한 군사력을 손에 쥐게 되었고 그 힘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품은 야망은 대륙이었습니다. 조선을 거쳐 명나라까지 진출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역사학자들은 이 전쟁의 목적에 대해 여러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나라 정복이 핵심 목표였다는 견해, 일본 국내의 불안한 정치 상황을 대외 팽창으로 돌리려 했다는 견해, 두 요소가 함께 작용했다는 견해가 공존합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복합적인 원인론이 일반적입니다. 어쨌든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 명나라로 가는 길을 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선이 이를 거부하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592년 음력 4월 13일 오늘의 날짜로 환산하면 5월 23일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당시 동원된 병력은 15만에서 20만 명 규모로 추산됩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규모의 침공이었습니다. 일본군은 놀라운 속도로 북상했습니다. 부산진과 동래가 빠르게 함락되었습니다. 동래 부사 송상현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다 순절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0일 남짓 만에 한양, 지금의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일본군이 부산에 발을 디딘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조선의 수도가 적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당시 선조 임금은 한양을 떠나 북쪽으로 피랑길에 올랐습니다. 백성들의 혼란과 분노는 극심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관아가 불태워지기도 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무너졌을까요? 역사학자들은 복합적인 요인을 지적합니다. 오랜 평화 속에 군사체제가 약화되어 있었고 지방방어 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수십 년간 전국시대를 거치며 풍부한 실전 경험을 쌓은 정예 부대였습니다. 조총의 위력만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지휘체계, 동원구조, 정보 전달, 정치적 문제 등 훨씬 복합적인 요소들이 함께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쟁의 흐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았던 조선이 전혀 다른 방향에서 반격의 기회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바다에서였습니다. 일본군이 육지에서 거침없이 달리는 동안 조선 수군은 남쪽 바다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그 중심에는 전라좌 수사 이순신이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연달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1592년 한산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한산도 대첩은 전쟁 전체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전투로 평가됩니다. 이 승리로 조선 수군은 일본군의 서해 진출을 막았고 무엇보다 일본 육군의 해상 보급선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잃으면 보급이 끊깁니다. 보급이 끊기면 장기전은 불가능합니다. 바다에서의 승리가 육지 전황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죠. 육지에서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곽재우, 고경명, 조원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593년 명나라 군대가 본격적으로 참전하면서 전황은 또 한 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성 탈환이 이루어졌고 일본군은 더 이상 거침없이 북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릴 것이 있습니다. 대중적으로는 이순신 한 사람이 전쟁을 뒤집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순신의 역할은 분명히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계에서는 의병들의 활약, 명나라 군대의 참전, 일본군의 보급 문제, 조선 행정 체제의 재정비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이순신은 그 반격의 가장 빛나는 상징이었지만 전쟁은 혼자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59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시 한번 조선을 침공했습니다. 역사는 이를 정유재란이라 부릅니다. 재침공 직전 이순신은 모함을 받아 관직을 잃고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이 틈을 타 일본 수군이 조선 수군을 7천량 해전에서 대파했습니다. 조선 수군이 거의 괴멸되다시피 한참 패였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복귀했고 단 13척의 배로 명량 해협에서 수백 척의 일본 수군을 막아냈습니다. 명량 대첩. 기록에 기반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읽을 때마다 믿기 어려울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일본군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7년에 걸친 전쟁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철수하는 일본군을 노량 해협에서 마지막으로 막아섰다가 그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날 전쟁을 이끈 장군이 눈을 감은 것입니다. 7년간의 전쟁이 남긴 상처는 참혹했습니다. 조선의 인구가 크게 줄었고 농토가 황폐해졌으며 문화재와 귀중한 기록들이 불타거나 약탈당했습니다. 수많은 조선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갔고 그들의 기술이 일본 도자기 문화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역사학자들은 봅니다. 전쟁의 영향은 조선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명나라는 막대한 전쟁 비용과 인력 손실을 겪으며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이는 이후 명나라 쇠퇴의 한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일본 역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체제가 급속히 흔들렸고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는 흐름에 이 전쟁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이순신의 일기 난중일기와 조선 왕조실록을 비롯한 여러 1차 사료가 그 7년의 기록을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434년 전 오늘 부산 앞바다에 나타난 수백 척의 배는 단순한 침략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7년에 걸쳐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역사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싸운 수많은 의병들, 바다를 지킨 수군, 피랑길의 백성들. 우리가 역사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영웅 한 명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함께 살아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5월 23일 임진왜란이 시작된 날을 기억하며 그 오랜 전쟁이 남긴 이야기를 한 번쯤 되새겨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